오후 3시 따스한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미자는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이 시간이 되면 늘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거든요. 미자야, 오늘도 커피 맛이 일품이네. 정수자가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그런데 말이야, 요즘 종대 씨는 어때? 집에서 잘 지내고? 미자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박종대와의 재혼 생활이 벌써 10년째였죠.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럭저럭 지내죠.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만 있으니까 가끔 답답해하지만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종대는 집에서 권위적인 면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가부장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카페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나저나 미자야, 전 남편 얘기는 다 지웠지? 종대 씨 앞에서는 절대 꺼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정수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로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 얘기 왜 해요?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 그리고 그 끝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 말이죠. 미자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 손님이네. 정수자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돌리자 카페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미자가 인사했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미자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얼굴, 그 눈빛,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김병수, 미자의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약해졌고 불안해 보였죠. 미자는 입술을 꽉 깨물며 평정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카페예요. 커피 드시러 오신 건가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참 익숙한데 왜 그럴까요? 정수자가 이상하다는 듯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분 좀 이상하네. 치매 있으신 건 아니야? 미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그렇다면 병수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과 동시에 어딘지 모를 안도감도 느껴졌죠.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병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우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 남편.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세월과 병이 모든 것을 앗아간 거죠. 정수자가 미자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네. 아, 아니에요. 그냥. 미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혼자 나오시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분이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요양보호사가 미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어요. 병수가 치매라니, 그리고 요양원에 있다니.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수는 요양보호사의 손에 이끌려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여기 정말 익숙한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카페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수자가 미자를 바라보며 참 안 됐네. 저런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말했어요. 미자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수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둔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병수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미자는 병수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죠. 혹시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병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없이 혼자였어요. 오후 4시쯤 카페 앞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이시죠?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병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여기가 참 좋네요.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서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미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가 커피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죠. 미자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미자가 물었어요. 요양원에 있어요. 저 모퉁이 돌면 바로 나와요. 병수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기 오면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서요.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미자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둘이 자주 산책하던 길이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손을 잡고 걸었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어요. 기억이 많이 없으세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점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하셨어요. 병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떠나갔고, 이제는 혼자예요.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들이 떠났다니. 그렇다면 재혼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등을 돌린 걸까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병수가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자신을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기억의 편린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때 카페에서 정수자가 나왔습니다. 미자야, 무슨 일이야?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네. 금방 갈게요. 미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수자가 병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왔던 분이네. 또 길 잃으신 거야?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고 계셨어요. 미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병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커피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병수가 떠나고 나서 정수자가 미자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수상해.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세요. 치매도 있으시고. 미자가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미자는 남편 종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치매 걸린 사람이 카페에 자주 와도 괜찮을까요? 불쌍해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종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요양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하지만 너무 외로워 보여서 미자가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당신이 다 챙길 수 있어?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카페 일만 신경 써. 종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병수를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병수가 또 카페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조금 일찍 왔더라고요. 미자는 몰래 도시락을 하나 준비해 두었었죠. 어제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병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미자가 물었어요. 요양원 밥은 별로예요. 맛이 없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병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준비해둔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제가 만든 건데 드시겠어요? 병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을 수 있겠네요. 도시락을 받아든 병수가 젓가락질을 하며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미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자주 해주던 반찬들이었거든요. 병수가 좋아하던 것들로만 준비했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정수자가 카페 창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미자는 그걸 모른 채 병수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미자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에 담은 따뜻한 차와 야식을 준비해 두었죠. 요양원 근처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을 병수가 걱정되었거든요. 과연 병수는 요양원 뒷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 밖에 나와 계시면 감기 걸려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병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카페 사장님. 이런 늦은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걱정되어서요. 혹시 배고프실까봐 이것도 가져왔고요. 미자가 보온병과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요양원에서는 저녁 일찍 먹고 나면 배가 고파도 뭘 먹을 수가 없어서요. 병수가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미자는 병수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가족 얘기해도 될까요? 병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어요. 가족이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미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딸이 바로 자신의 딸 나영이었거든요. 하지만 병수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제가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는데 그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결국 이혼했죠. 병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어요. 사고 후에 병수는 심각한 기억장애를 겪었고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했었죠. 그때 미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병수를 돌보면서 어린 딸까지 키워야 했고 경제적인 부담도 컸었죠.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병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 사람이 나와요. 얼굴은 흐릿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기억나거든요.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제 얘기 듣고 슬퍼하시는 건가요? 병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서요. 미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자는 매일 밤 병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에요. 때로는 따뜻한 음식을, 때로는 옷을, 때로는 그냥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죠. 병수도 미자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늘도 오실까요? 하며 벤치에 앉아 기다리곤 했죠. 내가 누군지 모르시죠? 어느 날 밤 미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병수가 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옛날에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나쁜 사람이겠어요. 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한테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미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병수는 여전히 착했고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수자는 미자의 수상한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집을 나서는 것도, 낮에 치매 할아버지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도 모두 눈여겨보고 있었죠. 뭔가 이상해.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정수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수자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종대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친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며칠 후 정수자가 종대를 카페로 불러냈어요. 종대 씨, 미자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종대가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미자가 좀 이상해요. 어떤 치매 할아버지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밤에도 자주 나가더라고요. 정수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종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치매 할아버지요? 네. 며칠 전부터 카페에 자주 오는데 미자가 특별히 잘 챙겨줘요. 뭔가 수상해서요. 정수자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종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미자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미자가 또 몰래 나가는 것을 종대가 목격했습니다. 조용히 뒤따라가 보니 요양원 근처에서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종대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자가 그 남자에게 음식을 주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야? 종대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미자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종대는 며칠 동안 미자의 행동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그 남자와 대화하고 밤에는 몰래 만나러 나가는 것을 확인했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당신 요즘 밤에 어디 나가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종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자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요. 잠이 안 와서요. 산책을 그렇게 자주 해야 해? 매일 밤마다? 종대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서. 미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종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미자가 병수와 만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갔죠. 요양원 뒷마당에서 미자와 병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병수의 손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손에 상처가 났네요. 조심하셔야죠. 미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병수가 감사해했어요.
그때 종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자와 병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종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여보, 이게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미자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밤마다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 종대가 고함을 쳤어요. 병수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이분이 결혼하신 분이었나요? 당신은 누구야? 우리 집 아내랑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만나는 거야? 종대가 병수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미자가 급히 말했어요. 여보, 이분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에요.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도와준다고? 이렇게 밤마다 몰래 만나면서 종대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병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래,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종대가 소리쳤어요. 미자가 병수를 향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려는 순간 종대가 미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종대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종대와 미자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야? 진실을 말해. 종대가 소리쳤어요.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제 전 남편이에요. 종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하지만 치매 때문에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미자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전 남편을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종대가 분노를 터뜨렸어요. 당신이 아직도 그 남자를 잊지 못한 거잖아.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와준 거예요.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럼 왜 나한테 숨겼어? 당당하면 말했겠지. 종대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말하면 이해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해? 아내가 전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걸. 종대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미자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종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역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야. 나와 결혼하고도 전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미자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오해? 내 눈으로 직접 본 걸 오해라고? 종대가 냉소했어요. 당신이 그 남자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 그런 걸 불쌍해서 하는 거라고? 미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병수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심만은 아니었거든요. 오래된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당신과 나는 이제 끝이야. 종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살 수는 없어. 여보, 제발. 미자가 애원했지만 종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종대는 집을 나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거죠. 미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밤새 울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죠. 병수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진 거예요. 새벽 2시 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혹시 김병수 할아버지와 아시는 분인가요? 할아버지가 계속 당신 카페 얘기를 하셔서요. 요양보호사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밤에 나가셨다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가족이 없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미자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수를 봤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급성 발작 같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심리적 충격을 받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미자는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종대와의 말다툼을 본 병수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수가 깨어났을 때 그는 미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병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카페 사장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의사가 미자를 불러내어 말했어요. 증상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근 기억들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미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한편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수자가 이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한 거였죠. 미자 씨가 전 남편이랑 바람 피우다가 들켰다더라. 그래서 종대 씨가 집을 나갔다던데. 아이고, 그런 일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미자는 이 모든 상황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병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병원에 찾아가서 그를 돌봤습니다. 왜 저를 돌봐주세요?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병수가 물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병수가 갑작스럽게 기억의 일부를 되찾는 일이 일어났어요. 미자가 사과를 깎아주고 있을 때였죠. 이 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병수가 미자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병수가 미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야. 정미자. 맞지? 미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기억하세요? 어렴풋이. 당신이 나를 떠났던 것도 기억나고 우리 딸 나영이도.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고 나고 기억을 잃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당신을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기억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당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잖아. 어린 딸까지 키우면서.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20년 만에 나누는 진짜 대화였죠. 나영이는 잘 크고 있어? 병수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요. 미자가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당신이 잘 키워줘서. 병수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종대가 들어왔어요. 병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죠. 뭐 하는 거야? 종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보, 설명할게요. 하지만 종대는 병수와 미자가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당신은 아직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이때 병수가 종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아내에게 폐를 끼쳤나 보네요. 당연하지. 남의 집 평화를 깨뜨려 놓고 종대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이 여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다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종대가 비웃었어요. 그런 말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병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가 누구와 사랑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자가 깜짝 놀라며 병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앞으로 몇 달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다고 하네요. 병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종대도 할 말을 잃었죠. 병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여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당신들 부부가 갈라서는 걸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며칠 후 병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안했고 고마웠어. 병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미자와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뜻밖의 종대도 참석했죠. 병수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거의 오지 않는 조용한 오후였죠. 종대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미자는 매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연락조차 없었죠. 그날 오후 미자의 딸 나영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병수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거였어요. 엄마. 나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자가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영아. 아빠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해요. 소식을 늦게 들어서. 나영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미자가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나영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응, 정말 힘들었어. 미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것도 저런 상태로. 엄마가 아빠를 돌봐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고마워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미자가 죄송해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 동안 병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영은 어렸을 때 아빠의 기억, 사고 후에 혼란스러웠던 시절, 그리고 이혼 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죠. 엄마, 이제 아빠도 편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나영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책감? 미자가 물었어요. 엄마는 평생 아빠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미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나는 아내로서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아빠가 기억을 잃었을 때도, 이혼 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종대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종대는 나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영이가 와 있었구나. 종대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종대가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 미자와 종대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나영은 자리를 피해 주었죠. 장례식에서 그 사람 마지막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 종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종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도와준 거였지? 네. 정말 그래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종대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숨긴 건 서운해. 저도 미안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미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종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도록.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나영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무슨 말? 미자가 물었습니다. 미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 남편한테 잘해드려라라고 하셨어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종대와 미자 모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마지막까지 미자의 행복을 빌어준 병수의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빠를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미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겠어. 종대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보내드리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병수의 무덤을 찾았어요. 미자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자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카페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종대는 집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색함이 남아 있었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미자가 종대에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종대가 카페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집에서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손님처럼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죠. 미자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종대가 좋아하는 원두로 말이에요. 맛이 어때요? 미자가 물었어요. 좋아. 역시 당신이 내리는 커피가 최고야. 종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죠. 이때 정수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소문을 퍼뜨린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미자야, 안녕. 정수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미자가 평상시처럼 밝게 대답했어요. 정수자가 종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종대 씨도 여기 계시네요. 네, 아내 카페에 놀러 왔어요. 종대가 대답했습니다. 정수자는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자야, 지난번 일 때문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안 됐더라. 정수자가 안타까워했어요. 네.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자가 종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종대 씨, 미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네, 저도 알아요. 종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러 카페에 왔어요. 엄마, 아빠, 제가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종대가 물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빠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친아빠 말이에요. 나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고요. 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영아. 미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아빠도 마지막에 엄마를 용서하셨잖아요. 나영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나영이 종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아빠와 결혼해서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부디 엄마를 믿어주세요. 종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알겠어.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안심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공항에서 나영을 배웅한 후 미자와 종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종대가 미자를 불렀습니다. 네. 미자가 돌아봤어요. 앞으로 우리 서로에게 솔직하게 지내자. 그리고 나도 당신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종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는 뭐든 말씀드릴게요. 미자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다짐이 느껴졌죠. 그날 밤 미자는 병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아가겠다는 마음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고 미자는 마음 한편이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종대도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에는 다시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미자는 예전보다 더 밝아진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자가 단골 손님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자 씨, 요즘 표정이 참 좋아졌네요. 뭔가 편해 보여요. 손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고마워요. 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쯤 종대가 카페에 나타났어요. 요즘 자주 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도 왔네요. 미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종대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미자는 종대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나영이에게서 연락 왔어요. 임신했다고 해요. 미자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종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래요.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에 가서 도와줘야겠네. 종대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손자든 손녀든 예쁠 것 같아요. 미자가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 이름은 뭘로 할지, 어떻게 키울지,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을 채워나갔죠. 그런데 여보,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종대가 물었어요. 제가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나가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자가 말했습니다. 종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당신다운 일이네. 정말 괜찮아요? 미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나한테 다 얘기해줘.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종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럴게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봉사활동 신청을 했어요. 병수가 있던 그 요양원이었죠.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차 끓여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리고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요양원 원장이 기뻐했어요. 다음 주부터 미자는 매주 화요일마다 요양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병수의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차 맛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미자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더 드릴까요? 미자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어르신들은 미자를 무척 좋아했어요.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었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이 왔구나. 저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어르신들이 미자를 칭찬했어요. 집에 돌아온 미자는 종대에게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어요. 오늘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자꾸 집에 가자고 하셔서 힘들었어요. 달래드리느라 1시간이나 걸렸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그래도 보람 있지? 종대가 물었어요. 네,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뻐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자가 카페에 와서 말했어요. 미자야, 요즘 정말 좋아 보여. 뭔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그런가요? 미자가 웃었어요.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보여. 정수자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과거를 정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해.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거든. 정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나영이 한국에 잠시 들렀어요. 임신 중이라 배가 조금 나온 상태였죠.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영이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아이가 건강해? 미자가 나영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네, 건강해요. 남편도 잘 챙겨주고 있어요.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미자가 대답했어요. 아빠도 많이 변하셨어요.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나영이 종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제는 별거 아닌 일로 화내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겠어. 종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영이 잠든 후 미자와 종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 종대가 대답했어요. 네, 저도 그래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지고 현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손주도 생기는데. 종대가 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네, 그래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자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죠. 미자는 마음속으로 병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미자는 종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미자가 직접 심은 꽃들이었죠. 할머니, 사진 찍어요. 3살 된 손녀 예진이가 미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나영이 아이와 함께 한국에 놀러 온 거였죠. 그래, 할머니랑 사진 찍자. 미자가 예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종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자, 웃어봐. 하나, 둘, 셋.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미자가 만든 케이크와 커피가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미자 씨, 오늘도 케이크 맛있네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감사해요. 또 오세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이제는 미자 없이는 안 된다며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죠. 미자야, 오늘은 또 뭘 해줄 거야?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예진이도 데려왔어요. 할머니들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거예요. 미자가 손녀를 소개했습니다. 예진이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었어요. 귀여운 모습에 모든 분들이 미소를 지으셨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종대는 예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나영이는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했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 미자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미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과거의 아픔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자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을 병수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정한 용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종대가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 종대가 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비밀도 없고 어떤 거짓도 없는 진실한 관계였죠.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를 열었어요. 첫 손님은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의 아들이었죠. 어머니가 미자 씨 얘기를 자꾸 하셔서 한번 와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가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미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미자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죠. 카페 앞 벤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쉬어갔어요. 연인들, 친구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미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자.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종대가 카페에 나타났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의 일상이 된 풍경이었죠. 오늘 하루는 어땠어? 종대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당신은요?
미자가 반문했어요. 나도 좋았어. 특히 지금이 가장 좋아. 종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 평범한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가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자. 그렇게 미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어 갑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따뜻한,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로 말이에요. 카페 문 위에는 미자가 직접 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문구처럼 미자도 새로운 시작을 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